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이의가 일부 있으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의 있으신 것으로 확인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예, 6. 6명밖에 안 되나요? 네.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그 최영두 간사님이 끝까지 손을 드시고 반대하셨다는 것을 기록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문화예술인 성향 낙인 찍기와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이 후보자가 좌파로 거론한 영화감독과 연예인 등을 야당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자 국힘당은 협의되지 않은 명단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하루냐 이틀이냐, 여야는 청문회 기간부터 첨예하게 부딪혔는데요. 야당은 이진숙 후보자의 각종 문제 발언을 검증해야 한다며 최소 이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반나절이면 충분하다며 야당이 고의적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지연시키려 한다고 맞받았는데요. 방통위원장 탄핵병에 걸렸다, 방송장악 중독증이냐는 날선 말들이 오갔고 찬반 표결 끝에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에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투표를 잘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이런 게 정말 정치 효능감인 거죠. 계속 흐뭇합니다. 이게 통상 정부위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한 전례가 없습니다. 했을 경우도 여야 합의로 한 것이지, 그리고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24일까지 청문을 마쳐서 하는 것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인데, 그걸 24일 시작해서 25일 마친다는 것은 이 고의적으로 이게 지금 인사청문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아니 수많은 증인을 아직까지 증인 명단을, 신청자 명단을 안 주십니까? 검증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차원에서 여러 정말 업무 능력과 또 방통위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업무 능력과 이 여러 검증 절차를 하면 되는 것이지, 무한정 무슨 진흙 던지기 해서 쓰러질 때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입니다. 보수단체 토론회에서 MBC 사장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인물은 안 된다라고 말한 분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라는 얘기만 들으면 몸에 소름이 끼친다고 하는 사람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 정책을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영화 등 작품에 대해서 좌파 우파로 갈라치기하고 편가르기 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인물입니다. 인사청문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이진숙 후보자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청문회 원래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하루 했다, 이틀 했다, 이것은 모두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일이고, 검증할 내용이 적으면 빨리 끝내는 거고, 검증할 내용이 너무 많으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이틀에 대한 이견을 내시기 전에 검증할 내용이 너무 많은 후보자를 낸 대통령실에 그 탓을 돌리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틀도 짧습니다. 저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저희로 이 검증 요소가 매우 많은 것으로 이미 다수의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이진숙 후보자,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자라서 벌써부터 겁이 나시는 건지 검증하기가. 조금 전에 우리 박중건 의원님 탄핵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나와 있는 민주당 의원들 탄핵에 다 동의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면에서 그런 병이라는 표현 쓰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달리 말씀드려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당은 방송 장악 중독증에 걸려 있고 극우를 두둔하는 병에 걸려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런 병, 탄핵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면에서 하는 회의 자리에서 나올 표현인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비중 말씀하셨는데요. 이진숙 후보자여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통위원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비중이 크죠. 당연히 철저히 검증해야 하죠. 하루면 충분할지 이틀도 부족할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검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틀을 이 청문회를 한다는 게 저도 국회에 들어온 지는 꽤 됐습니다만 좀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이틀 했던 당연히 그 정도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데 이진숙 방송통신회 위원장 후보자 어떻게 보면 합의제 기관의 위원장 후보자를 놓고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첫째는 좀 납득이 안 되고 국회 관례와도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방통위원장의 직위가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야물게 하면 하루 만에 자질, 업무 수행의 독성을 왜 검증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결말은 여야 의원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명될 터이고 이렇게 이제 결정적인 흠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될 터인데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지고 결국에는 국회 권위와 그런 어떤 청문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관행에 맞지 않다고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아마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신 청문회 중에 하나가 인상적으로 기억할 청문회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과정을 보면은 하루로 모두가 진행했더니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고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서 하루만 버티다라는 자세로 가다가 이틀째 되어서 이제 낙마에 이르는 수순으로 가게 되었고, 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아주 정밀한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야는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도 또다시 충돌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MBC 장악과 노동 탄압 검증을 위해 김재철 안광한 전 MBC 사장과 김홍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등 27명을 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좌파 낙인 찍기 발언과 관련해선 배우 문소리, 류승환,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대거 참고인 명단에 올렸는데요. 국힘당은 협의되지 않은 명단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야당은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불러 참사 기획설 등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검증하기로 했고,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엄호태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래 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반이 안 되니 말이죠. 또 지난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현재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혼자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1인 체제의 방통위가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된 결정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위원회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김홍일 당시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 속에서 의결을 강행했는데요. 당시 방통위는 지원자의 자격 조건과 공모 날짜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한 뒤인 이달 12일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을 15일부터 19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는데요. 이날 국회 가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이 과정을 둘러싼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습니다.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혼자 남은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민 의견 수렴 날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냐는 건데요. 야당 의원들은 위헌적인 2인 체제 파행도 모자라
이제 1인 직무대행 체제에서 행정 행위 절차를 강행하냐고 따졌습니다. 판사 출신 이상인 직무대행은 권한으로 가능한 일을 한 거라고 우겨댔는데요. 법률가로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며 행정 절차만 진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박문진 이사 임명 관련 사항은 모두 위원회의 의결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불법적 1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 절차가 계속될 경우 이상인 대행에 대한 형사고발과 탄핵 소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서 이런 인간들만 가져다 모아놓은 걸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뭐가 준하는 겁니까? 날림이고 뭔가 쫓겨가지고 뭐가 불안하셨는지 이게 무슨 구체 일정 아닙니까? 그 이전 거랑 비교해 보세요. 창피한 수준이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면 국민 의견 수렴과 결격 사유 확인 및 후보자 선정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지금 그 결격 사유 확인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후보들. 그죠? 자격심사 들어갔다 그랬죠?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결격 사유 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거 확인하려면 방통위 의결이 필요해요. 제발 앞뒤 안 맞는 말씀 그만하세요. 다시 돌려드릴까요? 2015년, 2018년, 2021년 보면 결격 사유 확인에 들어가는 일은 방통위 의결이 필요해요. 혼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날짜 정하셨잖아요. 여러 의원이 물어보셨는데 답을 좀 명확히 한번 들어볼게요. 국민 여론 수렴이 요식 절차입니까? 중요 절차입니까? 요식 절차입니까? 저희 세부 계획에서 아니 요식 절차입니까? 요식 절차 아닙니다. 중요한 절차죠. 이게 단순 행정 절차입니까? 중요한 절차입니까? 위원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진행 중이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다시 그것 2024년 그 세부 추진 일정 한번 보세요. 추진 일정이 없습니다. 일정에. 이거 문건이 말해주는데 여기 어디 있습니까? 세부 추진 일정에 국민 여론 수렴에 일정도 안 나왔어요. 최소한 뭐 7월 중순이다. 7월 말이다도 없잖아요. 이렇게 불성실한 이게 맞긴 합니까? 제출용으로 이거 혹시 가짜를 보고하신 겁니까? 그거 아니면 여기 국민 의견 수렴하고 결격 사유 등 이유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